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지난 카타르 아시안컵 4강 탈락 과정에서 말레이시아전 무승부, 그리고 지난 3월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홈경기 무승부, 인도네시아전 패배로 인한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한국 축구가 동남아시아 팀을 상대로도 고전하며 종이 호랑이 취급을 받았는데요. 이번 6월 A매치 싱가포르 원정에서 화끈한 축구로 무려 7대0의 대승을 거두며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캡틴 손흥민 선수와 천재 이강인 선수의 동반 멀티골에 이어 A매치 데뷔전을 치른 신성, 배준호 선수의 데뷔전 데뷔골 폭발, 그리고 코리안 케인으로 떠오른 주민규 선수의 도움 해트트릭까지 무려 10명의 선수를 교체한 김도훈 임시감독의 대표팀 세대 교체 시도가 이끌어낸 역사적인 월드컵 예선전 대승의 비결, 전술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경기 주요 장면을 통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5차전 경기에서 7대0으로 싱가포르 원정 승리를 거뒀습니다. 같은 시간에 열린 태국과 중국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면서 최종전까지 중국과 태국이 3차 예선 진출을 위한 2위 자리를 놓고 다투게 됐는데요. 대한민국이 마지막 중국과의 경기에서 이긴다면, 또 큰 점수차로 이길 경우에는 태국이 이 싱가포르와의 경기 결과 승리를 거둘 경우에 2, 3위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싱가포르전 대승으로 화력을 회복한 것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수 있는데요. 이날 전반 9분 만에 이강인 선수가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다소 어려울 수도 있었던 경기를 쉽게 풀 수 있었고, 또 이어서 전반 20분에는 주민규 선수가 추가골을 넣었는데 이 두 골 과정의 기점 역할을 손흥민 선수가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시작 8분 만에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 자신의 첫 번째 골을 터뜨렸고, 54분에는 이강인 선수의 멀티골, 그리고 56분 손흥민 선수의 멀티골이 나오면서 빠르게 점수차가 4대0까지 벌어졌는데요. 그 이후에도 득점 의지를 멈추지 않은 대한민국이 교체로 들어온 배준호 선수, 그리고 황희찬 선수까지 득점포를 추가로 가동하면서 결국 7대0이라는 대승으로 기분 좋게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번 경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원정 당시 0대5의 패배를 당한 이후 감독을 교체했는데요. 신임 오그라 감독 같은 경우엔 조금 더 도전적이고 또 콤팩트한 축구를 구사하고자 4-4-2 대형으로 강한 전방 압박, 내려서서 수비하다가 흔들렸던 부분들, 아예 자기 지역을 지배당했던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라인을 끌어올리고 우리의 후방 빌드업을 괴롭혔는데, 초반에 이러한 의도들이 잘 풀려가기도 했고, 또 싱가포르의 날카로운 공격이 우리의 골문을 위협하는 장면도 나오는 등 분명히 한국에서 열렸던 경기보다 싱가포르가 더 나은 경기력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차이는 결정력이었습니다. 싱가포르가 번번이 좋은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한 반면, 한국 같은 경우엔 이강인 선수가 전반 9분 말씀드린 날카로운 개인 플레이를 통해 선제골을 터뜨렸고, 그 뒤에 주민규 선수의 골까지 이른 시간에 나오다 보니까 약팀의 경우, 이렇게 좀 도전적인 자세로 나오는 팀일 경우엔 더더욱 뒷공간이 크게 열리다 보니까 결국엔 큰 점수차가 나온 것이죠. 김도훈 임시감독은 이번 경기 주민규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했고,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이강인 선수를 배치했고요. 공격형 미드필드 자리에 이재성 선수를 배치한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펼쳤는데, 이번 경기의 가장 큰 특징은 오랫동안 우리의 원볼란치 역할, 후방 빌드업을 주도했던 빌드업 미드필더 역할을 했던 정우영 선수, 큰 우영 선수의 복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이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 관점에서 세대 교체를 시도하기 위해 정우영 선수를 선발하지 않았고 아시안컵에서 동행하지 않았는데, 1년 3개월 만에 돌아온 정우영 선수가 포백 앞을 든든히 지켜줬고, 또 1차 패스를 편안하게 또 안정적으로 날카롭게 연결해주면서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격의 시발점 역할, 경기 전체의 조율 역할을 너무나 잘해줬습니다. 그러한 안정적인 뒷커버로 인해서 황인범 선수 역시 투볼란치로 나왔는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편안하게 뛸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중앙 수비 라인에 김민재 선수와 김영호 선수가 모두 각각의 사정, 부상과 컨디션 난조 등으로 빠진 가운데, 권경원 선수와 조유미 선수가 새로 구성했던 센터백은 조금은 호흡이 더 필요한 느낌도 있었지만, 그래도 후방적에서 안정적인 빌드업을 보여주면서 정우영 선수와 더불어서 굉장히 지금 효과적으로 공격을 풀어가는 그런 시발점 역할을 해줬고요. 좌우 풀백 김진수 선수와 황재원 선수가 나왔는데, 김진수 선수는 이날 경기 굉장히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를 포함해서 공수 양면에 걸쳐서 준수한 플레이를 펼친 반면, 이번에 A매치 데뷔전을 치른 황재원 선수는 아쉬운 수비력과 또 피지컬 문제로 인해 조금은 여러모로 수비적인 허점을 드러내면서 불만족스러운 데뷔전을 치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주요 장면 보시면 경기 시작 4분 만에 손흥민 선수가 올린 코너킥을 수비수인 조유민 선수가 강력한 헤더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첫 슈팅을 기록했는데 아쉽게 골대 옆으로 빗나갔고요. 이어서 전반 8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후방 지역에서 길게 넘어온 패스를 이어받으면서 왼쪽 측면에서 넓게 벌려있다가 가운데로 특유의 커트인 플레이로 드리블에 들어가며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까지 연결했지만 써니 골키퍼의 선방에 걸렸죠. 이 상황에서 바로 득점의 시발점 플레이가 된 것인데요. 흘러나온 공을 끝까지 주민규 선수가 쫓아가서 확보한 이후에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강인 선수에게 내줬고 이강인 선수가 이 공을 잡았을 때 싱가포르 수비수 3명이 이강인 선수를 애워쌌지만 이강인 선수가 특유의 어깨 페인팅과 현란한 드리블링을 통해서 이 3명 사이를 순간적으로 빠져나오자마자 오른쪽에서 사실은 이 선수가 왼발잡이인데 최근 계속해서 오른발 킥 능력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강력하고 정확한 오른발 슈팅을 지체 없이 때리면서 벼락같이 골망을 흔들었고 이 골을 통해서 우리가 일찌감치 리드했습니다. 물론 선제 실점 이후에도 싱가포르가 아직은 의지를 잃지 않았는데요. 전반 12분에는 싱가포르의 레프트백인 판 후이젠 선수가 오버래핑으로 높은 곳까지 올라갔고 이때 이제 1, 2선을 오가던 공격수 샤힌 선수가 판디 선수의 커버 속에 헤더 슈팅까지 가져가며 골문 구석 하단으로 정확하게 슈팅을 연결했지만 조현우 선수의 기가 막힌 선방으로 우리가 선제골 직후 곧바로 동점골을 내줄 수도 있었던 위기를 넘겼죠. 계속해서 사실은 우리가 풀백 뒷공간을 내주기도 했고 크로스 패스를 쉽게 빠뜨리기도 했고 무엇보다 권경원 선수와 조유민 선수가 헤더 경합에서 계속해서 뒤에서 달려들어온 선수를 놓치는 경향성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전반 16분에는 오른쪽 풀백인 해리스 슈트워트가 역시 또 한 번 오버래핑에 올라와서 올린 오른발 크로스 패스를 스트라이커 익산 판디가 헤더 슈팅으로 가져간 게 크로스바를 넘기면서 무산이 됐어요. 사실 이 슈팅도 골문 안으로 정확하게 꽂혔다면 우리가 동점골을 내줄 수 있었던 위기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선제골 허용 이후 잠시 싱가포르가 공격 기세를 올렸지만 우리는 찾아온 기회를 바로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싱가포르의 추격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전반 20분에도 손흥민 선수가 왼쪽 사이드에서 벌려 움직이면서 싱가포르의 수비 간격을 벌려놨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수비의 거센 견제 속에서 뒤로 공을 빼줬고 빼준 공을 받자마자 김진수 선수가 빠른 타이밍에 왼발 크로스를 올렸는데 이 크로스가 정말 날카로운 궤적으로 뚝 떨어지면서 주명희 선수 앞으로 향했고 주명희 선수가 껑충 뛰어 올라서 골문 구석으로 정확한 헤더 슈팅을 가져가면서 2대 0으로 추가골을 넣은 것입니다. 주민기 선수는 이 장면에 이어 전반 24분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비라인과 골키퍼까지 압박해내면서 결국 싱가포르의 후방 빌드업을 괴롭히는 데 성공했고 이렇게 본인이 공을 따낸 이후 비어있던 손흥민 선수까지 찾아서 패스를 내줬어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너무 좀 완벽한 기회였긴 했는데 골키퍼 정면으로 슈팅을 하면서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며 3대 0으로 달아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상황이 됐습니다. 전반 38분 같은 경우에도 손흥민 선수가 왼쪽 사이드에서 시작한 플레이가 오른쪽으로 이제 공격이 전환되면서 싱가포르의 후방 밀집 수비를 완전히 파괴하는 전술적인 해법을 찾아내기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중앙지역에 황희찬 선수에게 연결해주고 황희찬 선수가 우측면에 이강인 선수에게 연결해주고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돌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크로스 패스나 컷백을 연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싱가포르 선수들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모여있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뒤쪽에 있던 황희찬 선수에게 빼주자마자 황희찬 선수가 정말 강력한 논스톱 중거리 슈팅을 때렸는데 이게 아쉽게도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어찌됐거나 전반전 우리가 2대 0으로 리드한테 맞췄는데요. 71%로 우리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오긴 했지만 슈팅 숫자는 9대 7. 싱가포르 역시 작은 점유율 속에서도 역습 상황 때만큼은 특히 우리의 풀백 뒷공간, 특히 오른쪽 풀백인 황재원 선수의 뒷공간을 여러 차례 좀 위협을 하면서 역습 공격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이런 공격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9번의 슈팅 중에 4개의 유효 슈팅과 2골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결정력을 보인 반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유효 슈팅이 한 번밖에 없었고요. 패스 성공률도 우리가 92%에 달할 정도로 역시 정우영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중앙 지역의 안정성이 높아졌던 그런 플레이의 밀도가 살아났고 싱가포르의 패스 성공률은 77%로 역습 과정과 특히 공격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 마무리 패스의 정밀성이 떨어지면서 기세는 좋았고 용기는 좋았지만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반전도 일찌감치 한국이 추가골을 기록하면서 완전한 한국의 골잔치가 벌어졌는데요. 52분에는 주민기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맞춰주기 위한 케인과 같은 가짜 9번의 역할을 너무나 잘 연습했다는 게 느껴졌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앞으로 전진하고 주민기 선수가 중앙 전방에서 밑으로 내려와주면서 주민기 선수가 날카로운 왼발 수루 패스를 손흥민 선수에게 한 번에 내줬고요.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이 열린 상태에서 단독 돌파로 치고 들어가면서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정확하게 찔러 넣으며 마치
무리뉴 감독 시절의 손케듀와 같은 그런 패턴 플레이가 나왔거든요. 주민기 선수 역시 이 골을 어시스트하고 나서는 본인이 좀 준비했던 거다라고 손흥민 선수에게 이야기하는 모습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흥미로운 골 장면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2분 뒤에 한 골이 더 터집니다. 이번에도 뒷공간으로 넘어온 롱패스를 주민기 선수가 상대 수비 앞에서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확보를 했거든요. 지난 3월 A매치보다 훨씬 더 가벼운 몸놀림 그리고 좀 더 긴장이 풀린 모습으로 주민기 선수가 이번 경기는 대표팀 데뷔 후 가장 좋은 플레이를 펼쳤는데요. 이 공을 또한 침착하게 우측에서 침투해 들어왔던 이강인 선수에게 패스해줬고 이강인 선수는 이 공을 받아서 골키퍼와의 1대1 상황 아주 가볍게 왼발 강슈팅으로 통과하면서 4대0을 만들고 본인은 멀티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민기 선수는 이강인 선수의 전반전 선제골까지 도운 것에 이어 이 골까지 도우면서 도움 해트트릭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분 간격으로 득점이 터졌는데 56분에는 이재선 선수의 스루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가 더미런을 통해서 왼쪽 전방으로 이동하자 수비가 그쪽으로 딸려갔거든요. 그 딸려간 공간을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오른발 슈팅을 때렸고 이 오른발 슈팅이 골문 구석으로 정확하게 꽂히면서 5대0이 된 겁니다. 도움 해트트릭을 기록한 주민기 선수는 57분에 교체 아웃되면서 황희찬 선수가 들어왔고요. 또 이강인 선수가 교체 아웃되면서 엄원상 선수도 오랜만에 대표팀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에 맞춰서 싱가포르 역시 이미 5대0으로 크게 차이가 벌어진 가운데 대대적인 선수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62분에 라이언 스튜어트와 탄, 송의영, 샤인 선수들이 쭉 빠지고 익산 판디의 동생인 이르판 판디가 이제 스트라이커 자리에 함께 투입이 됐고 빈 아즈미 또 측면 공격수인 람리 그리고 수파르노 같은 좀 공격을 잘할 수 있는 선수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70분에 또 한 번의 선수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이재성 선수와 황재훈 선수를 빼주고 마침내 신성, 배준호 선수 그리고 오른쪽 풀백 자리로 박승욱 선수가 교체 투입되는데 사실 박승욱 선수가 김천 상무에서 센터백 역할을 맡고 있지만 포항 스틸러스에서는 라이트백으로 맹활약을 하면서 K리그 베스트 11 라이트백 후보로 올랐었고 아쉽게 이제 시즌 베스트에 들지 못했던 그런 선수거든요. 수비형 미드필더, 센터백, 라이트백도 모두 가능한 자원인데 황재훈 선수가 경기 내내 조금은 수비적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또 공격적으로의 자신감까지 보이지 못한 조금은 아쉬운 데뷔전을 치렀던 반면 박승욱 선수는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0여 분 동안 공수 양면에 걸쳐서 굉장히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배준호 선수 역시 들어오자마자 임팩트를 보여줬는데요. 70분 황희찬 선수가 스루패스를 오른쪽으로 찔러줬고 엄원상 선수가 컷백 준 것을 배준호 선수가 순간적으로 수비 앞으로 달려들어오면서 이 공을 논스톱팅으로 연결하려고 했는데 살짝 타이밍이 좀 어긋나면서 특히 수비의 태클에 공이 살짝 건드려지면서 슈팅까지는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72분에는 박승욱 선수가 오른쪽에서 오버래핑에 들어간 이후 엄원상 선수에게 컷백으로 패스를 내줬고 엄원상 선수가 문전에서 좋은 기회를 맞이했지만 오른발 슈팅이 아슬아슬하게 골대 옆으로 빗나갔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76분에는 김진수 선수의 스루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을 돌파해서 커트엔에 들어오면서 또 한 번 특유의 전매 특허 오른발 슈팅을 구석으로 연결했지만 이번에는 써니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거든요. 하지만 3분 뒤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6대0을 만들어냈는데 이날 경기 새 얼굴들이 합작한 골이었습니다. 79분에 오른쪽 센터백인 조유민 선수가 오른쪽 풀백 박승욱 선수의 뒷공간 침투를 보고 날카로운 로빙 스루 패스를 연결했고요.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고 들어간 박승욱 선수도 속도로 보여준 것은 물론이고 침투에 들어가면서 어디에 동료 선수들이 있고 어디에 공간이 있는지를 슬깃슬깃 보면서 파악한 이후에 전방에 황희찬, 왼쪽에 손흥민, 이선에 배준호 선수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의 빈 공간을 정확하게 보고 컷백을 내줬고 이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와 배준호 선수가 함께 달려들어오고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배준호 선수가 뒤에서 오는 탄력을 확인한 이후에 멈춰섰고 배준호 선수가 이 공간에서 가볍게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노려서 돌려서 넣으면서 6대0을 만들며 자신의 데뷔골을 기록한 것입니다. 박승욱 선수 역시 자신의 데뷔전에서 데뷔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이번 경기의 새로운 얼굴들 특히 김도훈 임시감독이 선발한 선수들이 제 몫을 다 해주면서 정말 효과적인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82분 한국이 또 한 번의 득점을 만들어냈는데요. 코너킥 상황 손흥민 선수가 짧게 내준 공을 김진수 선수가 크로스로 연결을 했고 여기서 뒤로 흐른 공을 공격에 가담해 있던 수비수 권경원 선수가 뒤로 빼줬을 때 황희찬 선수가 사실은 슈팅을 때린 것 같았는데 이 슈팅이 조유민 선수에게 연결이 됐어요. 하지만 이 혼전 상황 속에서 센터백인 조유민 선수의 침착성이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모여있고 밀집된 가운데 조유민 선수가 슬쩍 공을 황희찬 선수에게 다시 빼줬고 여기
여기서 황희찬 선수 역시 무려 3명의 싱가포르 선수가 6탄 방어를 펼치는 이 틈바구니를 깨는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상단으로 찔러 넣으면서 7대 0을 만든 것입니다. 화끈한 골잔치가 벌어진 가운데 87분 김도훈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빼주고 오세훈 선수까지 투입하면서 A매치 데뷔의 기회를 줬는데요. 새로 뽑은 정말 많은 선수들을 또 교체 투입시키면서 기회를 줬고 또 다시 돌아온 베테랑 선수들도 선발 기용을 하면서 지난 3월 월드컵 예선 경기라든지 또 지난 아시안컵 경기에서의 아쉬웠던 포지션에 새로 뽑은 선수들을 통해서 경기력을 회복시키고 또 발전시킨 부분들은 임시 감독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좀 선택, 최고의 운영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날 열린 태국과 중국의 경기 결과로 인해 말씀드린 대로 2차 예선 C조, 한국, 중국, 태국, 싱가포르가 속한 이 C조에서는 2위 경쟁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6월 11일 화요일 밤 8시 대한민국이 중국을 상대로 대량 득점 승리를 거둘 경우 태국이 싱가포르를 이긴다면 태국이 중국을 제치고 3차 예선에 진출할 수 있고 중국이 최종 예선이라고 할 수 있는 3차 예선도 나갈 수 없는 최악의 악몽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번 경기 승리로 3차 예선 진출을 확정을 했고요. 또 이번 경기 대승으로 3차 예선의 톱시드로 참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과연 6월 11일 경기에서는 또 어떤 선수들, 어떤 플레이가 펼쳐질지 다시 살아난 한국 축구의 화끈한 경기력, 한국 대표팀의 앞으로 중국과의 경기 준비 상황과 중국전까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소식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